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자, 이제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화석의 조건, 그 다음에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지는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2페이지까지 전부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12페이지에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중요 개념 체크가 있는데, 이 중요 개념 체크 한번 보자. 3번 보자. 지구가 탄생한 약 4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간을 지질시대라 불러요. 그 다음에 지질시대는 지구 환경의 변화를 인한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질시대를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오케이?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 생물계의 변화라 그랬는데, 자, 생물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계의 진화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물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식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동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그 방향부터 한번 보자. 자, 동물이 우리 지구상에 만들어지고, 이 동물이 진화된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어류가 발생을 해요. 어류가 있고요. 이 어류가 땅에 살아, 물속에 살아? 물속에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좀 달라졌어? 그러면 땅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땅 위에서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그 다음에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살아요. 양쪽에서 같이 서식을 해요. 걔네를 뭐라 부를까? 양서류. 그러다가 이제 육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살만해졌어. 그래서 육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어. 바로 뭐가 될까? 파충류. 그러다가 빙하기가 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바뀌어요. 거기에 적응을 잘하려면 몸의 겉에 털이 나 있어야지 체온 유지가 수월해요. 누구야? 포유류야.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준이는 여기 중에서 어디에 속해요? 포유류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집 와서 이제 하준이가 엄마, 과학쌤이 나 놀렸어. 이럴 수도 있는데. 자, 식물이 있어요. 자, 식물이 진화되는 과정 보면 처음에는 식물이 양치식물입니다. 양치식물이고요. 그러니까 뭐 양치식물이 어떤 건 고사리 같은 것들이야. 양치식물이고,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 거시 말고 속시식물. 김씨, 박씨 아닙니다. 속시식물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물과 식물이 발전해 나가는, 그러니까 진화되는 과정을 먼저 머릿속에 잘 그리시고 한번 따라오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합니다. 먼저 선캄브리아대가 있고요. 선캄브리아대. 혹시 파란색도 장난친 거 아니지? 이거 혜원이가 있어. 허씨. 파란색은 너가 한 8번 읽었잖아. 자, 그 다음에 고생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특징을 한번 쭉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요거 특징을 한번 쭉 정리해 보자. 따로따로 기억하지 말고 서로 연결시켜서 정리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선캄브리아대 한번 보자. 자, 선캄브리아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질시대 중에서 가장 길어요. 한번 책 한번 봅시다. 먼저 책 페이지 13페이지 봐봐요. 13페이지 선캄브리아대 나옵니다. 선캄브리아대. 자, 선캄브리아대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가장 긴 시기다. 가장 길다. 약 88%, 약 90% 정도가 선캄브리아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선캄브리아대는 처음에 딱 시작을 했을 때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선캄브리아 때 있던 생물들은 화석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한번 보자. 먼저 첫 번째, 얘는 이 선캄브리아 때는 이제 생명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기니까 얘네 생물의 수가 많을까 적을까? 생물의 수가 매우 적어요. 그 다음에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몸에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되겠지. 얘는 몸에 단단한 부위가 없어요. 단단한 부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설사 화석이 됐다 할지라도 선캄브리아부터 시작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오면서 화석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어떨까? 매우 적겠지. 왜 그러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살면서 지각 변동의 횟수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캄브리아 시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화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화석의 수가 매우 적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 성캄브레 때는 화석이 많이 없었는데 왜 화석이 많이 없었는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캄브레 때는 화석이 아예 없었나요? 아니요, 있긴 있었어요. 그건 좀 이따 언급하도록 하고, 그럼 성캄브레 시대 때 생명체가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야.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생명체는 단세포일까 다세포일까? 단세포부터 시작해요. 그 단세포 중에서도 아주 가장 허접한 구조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세균이야.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는 세균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세균 중에서 어떤 놈이 만들어졌냐면, 이건 기억해야 돼. 남세균이 만들어졌어요. 남세균인데, 요 남세균은 세균 중에서도 광합성 세균이야. 얘네는 광합성을 하는 놈이야. 자, 그럼 광합성 우리 중딩 때 배웠단 말이야. 물론 지금도 중딩이지만, 얘가 광합성을 해요. 자, 광합성 어떻게 하나 보자. 이산화탄소와 뭘 받아들이지? 물을 받아들이지. 그쵸? 물을 받아들여서 포도당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지? 산소를 만들어내요. 특히 여러분이 좀 관심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산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산소를. 그래서 얘네가 열심히 광합성을 해. 그럼 무슨 기체가 발생할까? 산소 기체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 결과 물속에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돼요. 어디에서? 물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있는 수중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속의 산소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농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물속의 산소의 농도가 증가할 거야. 근데 이제 물속에 산소가 많아지니까 생명체가 많이 생기겠지. 그렇죠? 많이 생기는데 먼저 이 물속에서 얘네들이 이제 산소를 만드니까 먼저 물속의 산소의 농도가 높아져. 그 다음에 물속의 산소가 이제 꽉 찼어. 더 이상 녹을 수 없어. 그럼 그 나머지 산소는 어디로 갈까? 그 지상으로 올라가요. 공기중으로 올라가. 공기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또 뭔가 변화가 생기겠지. 그럼 시대가 바뀌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세균이 광합성 열심히 해서 산소 기체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생물들은 물속에 살았어요. 땅 위로 올라올 수가 없었어. 왜 그럴까? 왜 땅 위로 올라오지 못했을까, 얘네가? 왜 물속에서만 있었을까? 객관식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객관식. 왜 성캄브레 시대 때는 육상 생물이 출하지 못하고 해양 생물만 생존했을까? 객관식으로 갑니다. 이거 굉장히 오답률이 높아요. 잘 못 맞춥니다. 1번, 종일 이용권을 끊었기 때문에. 왜요? 여기 써있는데 근데 강한 자외. 아, 예. 제 객관식 5번이었는데 얘가 대부분 수중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중생물이 대부분 많은데 강력한 자외선 때문에 얘네가 땅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물속에서만 살았단 말이야. 요게 바로 성캄브레드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남세균의 특징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캄브레 때는 거의 화석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럼 화석이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의 이름은 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책에 보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름 쉽죠? 예. 스트로마톨라이트. 라는 화석이 있고요. 요건 남세균의 화석입니다. 남세균의 화석이 있고요. 남세균 화석이라고 하면 안 이게 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했는지는 나중에 배우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엽록체 구조에 보면 스트로마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건 몰랐을 그냥 이름 외우십시오. 쉽잖아. 그 다음에 요새 커피 전문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타벅스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좀 중저가 커피 전문점도 있죠. 이건 커피 전문점 잘 가는 누가 알려나? 예. 그 커피 전문점 중에서 약간 그 중저가 커피 전문점 있죠. 스타벅스 말고. 뭐가 있죠? 여기 써있는 거 보면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디야. 그렇죠. 이디야가 있어요. 이디야인데. 자, 요거 에디아카라 동물군. 동물군 화석이 있습니다. 생물군이라고 써요. 예, 뭐 동물군이야, 생물군이야. 얘는 어떤 화석이냐면 그냥 거의 해파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는 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단세포 생물의 화석이고요.
얘는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성칸브레드의 끝.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성칸브레드의 시대의 환경과 생물 한번 보자. 성칸브레드의 환경. 초기에는 비교적 온난했으나 중국에 빙하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건 무시해도 좋아요. 추정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 수륙 분포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하고요. 자, 그다음에 성칸브레드 시대의 생물 한번 보자. 화석이 매우 드물다. 그 이유가 나와 있고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두 번째. 최초의 생명체 바다에 탄생했고요. 주로 바다에 생활을 했어요. 왜? 자외선 때문에 땅에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썬블럭을 팔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주로 바닷속에 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초로 광합성하는 생물인 남세균이 출현했고요. 그다음에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방출됐고 산소의 농도가 바닷속에서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다세포 생물도 출현했는데 에디아카라 생물군 또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치 해파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그림 나와 있습니다. 자, 고생대 됐고요. 성칸브레드 됐고요. 자, 그다음에 고생대 보자. 자, 고생대는 특징이 얘는 온난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 좋아요. 근데 말이야. 말기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빙하기가 만들어져요. 말기 때 빙하기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빙하기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추워졌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말기 때 또 하나 이벤트가 벌어져요. 바로 초대륙이 형성됩니다. 초대륙, 판게아라 불러요. 혹시 들어봤나? 이 초대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땅덩어리가 뭉쳐서 커다란 땅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땅덩어리 만들어지면 뭐 어때요? 커다란 땅덩어리 만들어지는데 뭐가 큰 문제가 되나요?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냐면 생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거야. 봐봐. 만약에 초대륙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륙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치자. 그러면 주로 해양 생물들이 어디 살았냐면 여기 해안가 근처에 생물들이 생존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여기 근처에 해안가 근처에 해양 생물들이 쭉 생존했었는데 이게 하나로 뭉쳐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로 뭉쳐졌어요. 뭉쳐지면 주로 해안가에 살고 있던 해양 생물들의 서식 공간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렇죠? 그래서 거의 바닷속에 살던 생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생존했던 생물들이 뭐 삼엽충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죽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이벤트가 겹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멸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멸종을 대멸종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멸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멸종 중에서 가장 큰 멸종이 바로 고생대 말기에 있었고 그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이 일어났던 원인은 두 가지. 하나는 빙하기, 하나는 초대륙이 만들어지면서 판게가 만들어지면서 고생대 말기 때 큰 대멸종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특히 뭐요? 왜 잘려요? 밑에 가요. 그래요? 왜 그렇지? 왜 책이 왜 이렇게 혜원스러워? 참. 네. 자, 그래서 이 대멸종이 일어나는데 이 대멸종은 주로 해양 생물들이 주로 멸종을 합니다. 해양 생물들이 멸종한 이유는 이 해안가의 분포 면적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해양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암기 포인트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암기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선 캄브리아 시대를 지나면서 수중 생물인 광합성 세균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땅 속에 있는 수중 O2, 땅이 아니죠. 바닷속에 있는 수중 O2의 농도가 증가해요.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걸 다 담지 못하니까 이 산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겠죠. 그래서 O2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요.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 산소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모여서 O3, 오존층을 형성하는 거야. 자연이 만든 썬블럭이죠. 그렇죠?
오존층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오존층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이 자외선이 무서워서 땅 위로 기어 올라올 수가 없었는데 이때부터는 개나 소나 다 땅 위로 올라와요. 육상 생물이 이렇게부터 출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생대 때 생물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생물의 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어마무시하게. 왜? 땅 위로 올라오게 되니까 생물의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고생대 때입니다. 그래서 고생대를 기억할 때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대멸종, 하나는 오존층이 만들어져서 땅 위로 생명체가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 캄브리아 시대 때는 주로 이제 물속에 생물이 살았는데 그때 생존했던 생물들은 주로 어류입니다. 어류가 있고요. 책에 보면 있죠? 어류 중에서도 아니요, 갑각류 아니라 책 한번 보세요. 어떤 생물이 있어요? 그렇죠. 갑주어 있습니다. 갑주어. 고생대라고는 쏘리. 갑주. 예. 여기는 어류. 성캄브리아대 어류로 봐야 되나? 어류 있나? 성캄브리아대 생물.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착각했고요. 여기 그 고생대 때 생물 한번 봅시다. 자, 고생대 생물 보면 삼엽층, 그다음에 갑주어 이런 거 여기. 이 세상 망측한 예. 저기 예. 요 생긴 모양 봐봐. 여기 책에 그림 안 나오나? 갑주어 그림 안 나와요? 이따 아니요, 그럼 아닙니다. 그림 자세하게 나온 거 있을 거예요. 갑주어 이런 거, 갑주어 이런 것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식물로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때는 식물이 없어요. 땅 위로 올라올 수 없으니까 최째 뭐야? 양치식물이야. 양치식물이 번성했습니다.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양치식물이 바로 뭐냐면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이 번성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미리 그 다음을 예상해 본다면 이때가 양치식물이라면 그 다음 중생대 때는 무슨 식물일까? 거치식물이겠지. 그러면 거치식물은 언제 출현했을까?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메이저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탄생한 것은 이때 탄생했지만 만들어진 건 이때 만들어졌지만 번성한 것은 그 다음 시대 때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거치식물이야. 여기 뭘까? 속시식물이야. 그럼 속시식물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그 전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번성한 것은 그 다음 시대에 가서 번성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양식식물. 우리 책에 보면 써 있죠? 양식식물. 그 다음에 갑주어 이런 것이 있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고생대 때는 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하나 더 쓸까요? 방추충. 방추충 이런 것들이 바로 고생대 때 살았던 식물입니다. 그다음에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때 거시식물이 출현했어요. 거시식물이 출현한 시기는 바로 요때입니다. 번성한 것도 그 다음 시기고요. 자, 그다음에 중생대 보자. 중생대. 자, 시간 참 빨리 가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생대로 왔습니다. 자, 중생대. 자, 중생대 하면 바로 연관 검색어로 뭐가 떠올라? 크롱, 그쵸? 공룡, 그쵸? 근데 남자아이들은, 여학생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 공룡에 미쳐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쵸? 그건 한 번쯤은, 마치 사춘기를 지나가듯이 공룡에 미쳐 돌아가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유치원 전후로 해서 공룡에 미쳐 돌아가는데, 주혁이도 한때 공룡에 미쳤었잖아요. 그쵸? 자동차에 미쳤었나요? 공룡을 싫어했던 거예요. 공룡 싫어했다고요? 참 신기하네요. 그래요? 승우는 어릴 때 공룡 되게 좋아했죠?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유치원 때 공룡 인형 갖고 놀고 그러지 않았어? 기차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 다 다르네. 자동차, 기차. 넌 뭘 좋아했어요? 얘는 다 있겠어요. 뭘 좋아했어요? 공룡 좋아했어? 그럼 뭘 좋아했어요? 곤충, 벌레. 막 벌레 먹고 그랬군요. 그쵸? 집에서 파리 모아서, 그쵸? 원샷하고, 그쵸? 이건 파리가, 역시 파리 맛은 이게 국산이야. 신토불이야. 수입산 파리 맛이 없어. 이렇게 했군요.
어떤 거 미쳐 있었어요, 어릴 때? 공룡. 제니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좋아했어요, 어릴 때? 다 싫어했어요? 아, 축구, 야구, 아, 이런 거, 아, 다 싫어했군요. 아, 자동차. 보통 그쵸. 어린아이 때 우리 애도 자동차에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어릴 때. 공룡 좋아했고요. 손에 애 낳으셨어요? 그럼요, 우리 애가 지금 직장 다니는데. 우리 큰아들 저기 영종도에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 하시고. 뭐가요? 애 얘기는 하시죠. 애가 아닙니다.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 보면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선생님도 있어요. 아들뻘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10살 차이가. 뭐가요? 뭐가? 직장 다니고 38이에요. 아, 나대지 마시고요. 자, 중생대, 자, 공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룡. 자, 이 중생대는요, 중생대는 특징이 굉장히 온난했어요. 따뜻했어요. 그 다음에 빙하기가 없었어요. 되게 따뜻했어. 왜 따뜻했냐면, 이때 고생대 때 초대륙이 만들어졌지. 그렇죠? 초대륙이 만들어졌고, 이 초대륙이 만들어진 다음에 중생대를 지나면서 이 대륙이 이동을 했어요. 옆으로 쭉 이동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동할 때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드드드드드득 하고 이동한 거야. 그 뭐야 이거? 드드드득 하고 이동한 거야. 이거 뭐야? 마찰력에서 땅이 막 흔들려요. 뭐야? 지진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마찰력에서 화산 터지고요. 그래서 얘가 온난했어. 온난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각 변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각 변동이 굉장히 많았다고. 근데 이 지각 변동이 왜 지각 변동이 많았냐면 판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이 뭐냐면 이게 땅덩어리 말하는 거란 말이야. 판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 많아. 그래서 화산도 터지고요. 지진도 터지고요. 그러면 화산이 터지게 돼. 여기 막 화산이 터지고요. 막. 그래서 이 화산 터지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산화탄소 기체가 바로 무슨 기체야? 온실기체란 말이야. 그래서 온실기체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온실기체 때문에 대체로 어때? 온난했단 말이야. 날씨가 따뜻했어요. 어우, 엄청 좋았죠. 그 다음에 판이 이동하는데요. 판이 이동을 판기아라 분리라 부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쓰자. 자, 판기아. 판기아가 분리가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커다랗게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분리가 되면서 대륙과 대륙 사이에 물로 채워지겠죠? 이게 바로 뭐야? 해안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그 사이에 해양이 생기게 되는데 대서양하고 인도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시기가 바로 중생대야. 자, 중생대고, 그 다음에 이 중생대는 누가 이 지구를 지배했을까? 파충류가. 그렇죠? 파충류가 번성했습니다. 왜 파충류가 번성할 수밖에 없었냐면, 날씨가 대부분 따뜻해요. 그러니까 체온 유지하는데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파충류가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는 어떤 식물이 번성했을까? 거시식물. 거시식물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그 생물을 본다면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이 암모나이트 생긴 모양 책에 있을 거예요.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룡. 암모나이트가 악어같이 생겼는데. 예? 동그랗게. 이렇게 조개처럼 생긴 거. 그 놈이 아니라. 조개라고 그래야 되나? 산호라고 그래야 되나? 예. 공룡. 공룡. 이런 애들이 바로 중생대 생물입니다. 근데 이 중생대 때는 계속 평온했냐? 아니요. 중생대 말기 때 무슨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중생대 말기 때 소행성이 충돌해요. 소행성이 충돌해서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 역시 중생대 말기 때 대멸종이 한번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룡이 이때 멸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멸종해봐야겠죠. 6번째 멸종이 일어난다면, 예,
또 새로운 시대가 되겠죠. 신신생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때는 어떤 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마 지금까지 지구상에 모두 5차례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6번째 대멸종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때는 자연적인 대멸종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대멸종을 한번 시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핵전쟁으로 대멸종을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생대 한번 보자. 자, 신생대 때는 빙하기의 연속입니다. 빙하기가 4번 있었고요. 빙하기 사이와 사이에 잠깐 지나가는 또 빙하기가 있어요. 그걸 간빙기라 불러요. 간빙기가 모두 3번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어요. 근데 간빙기가 뭐예요? 자, 빙하기가 1번, 2번, 3번, 4번 있다 치자. 여기에 간빙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아주 혹독한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 수없이 많은 빙하기 겪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추워지고 더워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신생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온 변화가 매우 컸어요. 기온 변화가 매우 컸고요. 이 기온 변화가 컸기 때문에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파충류 같은 생물들은 변온 동물이야. 그러니까 체온이 일정하지 않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체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될까? 자기 체온도 떨어져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겨울잠이에요. 활동을 못한단 말이야. 몸의 체온이 떨어지니까 효소가 작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생존할 수 없어. 반면에 우리 사람 같은 포유류는 정온 동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더워지건 간에 내 몸의 체온은 항상 일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몸에 털로 덮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한 그런 환경에서도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포유류가 번성을 합니다. 포유류가 번성하는 이유가 바로 체온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체온을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포유류가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땅이 판기하에서 대륙이 판이 이동을 해요. 판이 분리된단 말이야. 분리되면서 해양이 만들어져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신생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판의 이동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돼요. 대륙 분포가 현재와 비슷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생성되기 시작한 시기고요. 확장되는 시기고, 이때는 이제 지금과 거의 비슷하게 대서양하고 인도양이 현재 모습처럼 굉장히 크게 확장된 시기가 바로 신생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서양 인도양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하고 스콕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하고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이런 것들도 신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신생대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신생대 때 살았던 식물을 보게 되면 이때는 거시 식물이 번성했겠지. 이때는 무슨 식물? 속시 식물이 번성합니다. 속시 식물이 번성하고 현재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대멸종이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 또 가겠죠. 자, 책을 어디 보시냐면 여기 페이지 14페이지 봐봐요. 14페이지. 자, 14페이지 보면 중생대 후기의 수륙 분포 봐봐요. 자, 판계가 분리가 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15페이지의 상단부에 보면 신생대 말기의 수륙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들이 더 벌어지면서, 대륙이 벌어지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더 확장된 그림을 볼 수가 있고, 현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빠졌는데, 신생대 때 볼 수 있는 화석은 뭐가 있냐면 화폐석이라고 있습니다. 화폐석. 돈이에요? 아니요. 동전처럼 생긴 조개 비슷한 게 있습니다. 화폐석. 그림으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실 필요가 있냐면 페이지 17페이지 봐봐요. 17페이지. 자,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지질 시대에 있었던 대멸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구에는 모두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 곧 6차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거 중에서 가장 충격이 컸던 것은 바로 3차 대멸종입니다. 오른쪽에는 그림 봐봐요. 1차, 2차, 3차에서 3차에서 보면 고생대 끝부분에서 3차 대멸종이 벌어지고 그때 생물의 종의 수가 어때?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렇죠? 요게 대멸종 중에서 가장 큰 멸종입니다. 3차 대멸종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고생대 말기 때 이거. 이게 3차 대멸종입니다. 거의 생물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 중간에는 4차가 한 번 있었고요. 중생대 말기 때 봐봐. 중생대 끝날 때 5차 대멸종이 벌어졌는데 그 5차 대멸종이 바로 이거야. 이거. 소행성이 충돌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 이게 5차 대멸종입니다. 이게 5차고 얘는 3차 대멸종이에요. 이렇게. 그거만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한 번의 대멸종이 벌어져서 순간적으로 생물의 종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다시 생물의 종은 어떻게 될까? 계속 증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2번 대멸종과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많은 생물의 종이 사라졌지만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생물들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베이스해서 17페이지 탐구 확인 문제 right now 지금 해결합니다. 자, 80 다 충전됐고요. 그 다음에 또 충전 필요한 사람 누구야? 충전. 아까 누가 60 몇 프로라 그랬잖아. 너 60? 충전하자. 너 몇 프로야? 64? 61? 금방 충전합니다. 그렇죠. 예, 고속 충전이고요. 몇 분 후에 충전되나? 예, 44분 후에 완전히 충전되는 데는. 그리고 예, 고속 충전 중입니다. 지금 21W로 충전 중이에요. 6팀이 예. 몇이 최대예요? 저게 65W가 최대예요. 이력에 걸려요. 65W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휴대폰이 20W가 충전될 때 최고예요. 20이요? 예. 그러니까 휴대폰이 20W가 최고예요. 근데 21은 예. 어떻게? 그냥 약간 오차가 있겠죠, 뭐. 그래서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어요. 20.0이잖아요. 20.0 딱. 자, 다 했나요? 혜원이 다 했나? 다 했어요? 자, 혜원이 다 했으면 다 한 거죠. 자, 1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XOX. 그 다음에 2번에 A. A는 수륙 분포 변화. 그 다음에 멸종한 생물들은 저 해양 생물이겠죠? 그 다음에 B. 소행성 충돌. 누가 죽었어? 공룡이 죽었어요. 너무 슬프죠? 공룡이 죽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고생대 때 식물 봐봐요. 자, 갑조 한번 봅니다. 갑조. 여기 또 날라가는. 왜 이렇게 혜원스럽지? 책이? 예. 갑조 생긴 모양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삼엽충도 한번 생긴 모양 확인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그림 나와 있겠죠? 19페이지 보게 되면 암모나이트 확인하시고요. 공룡 확인하시고요. 화폐석, 매머드 보시고요. 맨 끝에 혜원이가 등장했죠. 그렇죠? 혜원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셀카봉에다가 휴대폰 꽂아가지고 지금 예, 그 셀카봉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 보면 셀카봉에다가 휴대폰 찍고서 지금 셀카 찍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맞죠? 뭐 사람이 생각하기가. 아니야, 진짜 그 그림 맞으니까 저기
예준이한테 물어보자. 예준아, 이 인류의 조상 보면 셀카봉에다가 지금 스마트폰 걸어놓고서 지금 셀카 찍고 있는 거 맞죠? 돌 맞는데? 나무에다가 또 아니야. 잘 봐봐. 재은아, 맞지? 스마트폰 들고 가는 거 맞지? 셀카봉에다가. 맞죠? 그걸 누가 돌로, 돌을 왜 들고 다닙니까? 돌을 이렇게 들고 다닙니까? 왜 그렇게 들고 다녀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옷은 원피스를 입고 있네요. 그렇죠?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 땡땡이가 박혀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고, 예, 약간 락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락커라서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소문에 의하면 뭐 혜원이다라는 소문이 있긴 합니다만, 예. 자, 그러면 자, 18페이지 한번 가보자. 18페이지. 예제 한번 보자. 18페이지 예제. 18페이지. 답이 써 있다고요? 18페이지 답이 써 있어요? 아, 그럼 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는 안 하세요? 앞에 마저 마무리해야 됩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5페이지 봐봐요. 15페이지. 15페이지에서 자료 분석 한번 봅시다. 자료 분석 보면,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카브레 시대 때는 이렇게 대체로 온난했지만, 성카브레 말기 때 보면 뭐야? 빙하기가 한번 있었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생대 말기 때도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빙하기가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때 봐봐. 중생대 때는 대체로 뭐야? 평균 기온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빙하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생대 때는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다라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생대까지 쭉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16페이지 한번 잠깐 보자. 16페이지. 아까 다 설명했는데 대멸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멸종.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생명체가 급격히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바로 대멸종이라고 부르는데, 대멸종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수륙 분포 기후 변화, 해양 무산소화, 뭐 그렇죠? 이런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대멸종이 일어나는데, 밑에 표를 보게 되면 대멸종과 생물의 개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대멸종이 3번 대멸종입니다. 3차 대멸종. 고생대 말기죠. 자, 특징 한번 다시 한번 보자. 3차 대멸종 때 고생대 말기죠. 이때 판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이렇게 합쳐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안선의 분포가 바뀌면서 해양 생물들이 직격탄을 받았죠.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4차 대멸종. 중생대 말기, 5차 대멸종. 5차 대멸종은 소행성이 충돌했죠. 그래서 공룡이 최후를 맞는 그 시기가 바로 5차 대멸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3차 대멸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몇 가지 문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20페이지 봐봐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에서 4번 문제 한번 보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면 그림이 잘 나와 있죠? 혜원이 그림 나와 있어? 봐봐. 20페이지가 없지 않나요? 있을 거예요. 네, 다 있죠? 예. 그래서 유일하게 흑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딴 친구들은 지금 컬러풀하게 보고 있는데 혜원이는 지금 흑백으로 보고 있고요. 자, 4번의 명치 한번 보자. 요 1번은 고사리입니다. 그렇죠? 고사리 화석이고, 얘는 날씨가 따뜻하면서 산에서 자라는 식물이죠. 그렇죠? 얘는 대표적인 시상 화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무슨 화석이야? 니은 공룡 화석이죠? 그럼 얘는 무슨 화석이야? 표준 화석이야. 어떤 시대? 중생대.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어머, 동전처럼 생겼네? 무슨 석? 화폐석. 얘는 무슨 시대야? 화폐석? 신생대. 신생대 화석입니다. 얘도 역시 표준 화석이네요. 그 다음에 산호. 자, 산호는 온난하면서 얕은 바다에 사는 생물이죠. 얘는 시상 화석이야. 그 다음 삼엽충. 미음 삼엽충입니다. 얘는 어느 시대? 고생대 때. 그렇죠. 얘 언제 죽었어? 고생대 말기 때 3차 대멸종 때 그때 죽었던 그
화석입니다. 자, 비읍은 뭐야 이거? 암모나이트. 무슨 시대? 중생대. 자, 그럼 1번부터 보자. 기억부터 비읍 중에서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 뭐라 불러? 표준 화석. 뭐가 있을까? 나다마바. 나다마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 비읍 중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시상 화석이죠? 뭐가 있을까? 기억, 니은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먼저 가봐봐요. 3번 문제. 그림은 화석으로 산출되는 생물 A와 B의 분포 면적과 생존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A와 B를 한번 보자. 자, 먼저 A를 한번 먼저 볼까요? A는 생존 기간은 굉장히 긴데 분포 면적은 대단히 좁아요. A가 무슨 화석이야? 시상 화석이야. B는 표준 화석이겠죠? 그러면 선지 기억번 한번 보자. A는 시상 화석으로 적합하다. 맞습니다. 니은번. B를 이용하면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 수 있다. 니은번 맞습니다. 뒷번. 삼엽충. 자, 삼엽충은 어느 시대 화석이야? 고생대 화석이야. 그럼 얘는 표준 화석이야? 시상 화석이야? 표준 화석이야. 그럼 디귿번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자, 8번 문제 보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그림 나와 있어요. 자, 8번 문제 그림을 한번 보면 이 그림의 특징 보자. 대부분의 생물들이 바닷속에 있어요. 육상 생물은 전혀 안 보이네. 무슨 시대야? 선캄브레 시대야. 그러면 요 선캄브레 시대의 특징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있습니다. 1번, 양치식물이 번성했다라고 했는데 양치식물은 언제 번성했어? 고생대 때. 그러니까 1번 X. 대기 중에 오존층이 만들어졌다? 이것도 역시 고생대야. 3번, 어류와 대형 곤충류가 번성했다? 어류, 이거 뭐야? 고생대. 그 다음에 4번, 이 시기 말에 판개가 만들어졌다. 판개는 언제 만들어져? 고생대 말기에. 5번,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 5번 맞죠? 그 다세포 생물의 흔적이 바로 뭐야?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렇죠? 에디아카라 생물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해파리하고 비슷해요. 해파리하고 생긴 모양이 비슷합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봅니다. 12번. 자, 12번 가나다가 있는데 자, 먼저 여기서 가장 시기적으로 앞선 것이 어느 거야? 가나다 중에서. 나가 제일 앞서죠. 얘가 뭐야? 판개가 만들어졌어. 그럼 얘는 시기적으로 언제야? 고생대 말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는 뭐야?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가 중생대가 되는 거고, 다는 현재 모습과 비슷하고 인도양과 대서양이 확장됐어. 이게 뭐야? 다가 신생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순서대로 나를 한다면 나가다가 되겠죠. 나가다가 될 거고, 그 다음 니은번 가 시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다. 히말라야 산맥 언제 만들어졌어? 히말라야고 알프스 언제 만들어졌어? 신생대 때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번 나 시기에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하고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했어. 그래서 다 죽었어. 디귿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디귿번이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자. 자, 13번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림이 있네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 봐봐.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여기 뭐야? 중생대. 이거 지금 땅 위에는 지금 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13번에 그림 왼쪽 그림 안 보여요? 공룡이죠. 그럼 이 시대 무슨 시대야? 중생대야.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봐봐. 오른쪽에 그림 보면 여기 메모드도 있고요. 그렇죠? 그 메모드 앞에 혜원이가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그렇죠? 무슨 시대야? 신생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 혜원이가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혜원이가 진짜 그걸 찍더니 진짜 나랑 비슷한데?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은 아마 연필을 사러 가는 것 같습니다. 샤프를 사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살 게 없지 뭐. 하도 많아서. 자, 13번에 답 고를 수 있겠죠?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정답입니다. 답이 척척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 요거 대멸종과 관련된 거 문제 어디 있나? 자, 좀 어려운 문제 도전해 볼까요? 자, 페이지 23페이지 보자. 23페이지. 23페이지에 시간 지금 한 3분,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문제 4문제밖에 안 되는데 한번 1, 2, 3, 4 여러분의 힘을 한번 풀어봅니다. 1, 2, 3. 예, 한번. 선생님이 답지로 보가지고. 그거 교사용이에요. 답이 있어요. 예. 그래서 풀기 싫어요? 예.